그러다가 이제 명나라 시기에 들어오니까 양명학이라고 하는 게 학문이 있었는데, 왕양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이치를 따지는 이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도 좋은 데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양택학이 발달을 해요. 네. 그때 이제 보면은 왕군영이라는 사람이 양택십서, 양택삼요 뭐 이런 책들을 씁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한 1년 지나고서도 조금 더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이 왕군영의 책, 양택십서, 양택삼요, 뭐 양택전서 이런 걸 합니다. 별도로. 그런데 풍수의 기본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 지대가 높으면 음택으로 묘로 쓰는 거고, 지대가 좀 낮으면 집토로, 건물토로 잡는 겁니다. 예. 이제 청나라 때 와가지고는 다시 이 양택 여러 가지 양택법이 크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국내에는 풍수지리가 언제 들어왔느냐,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라 말에 도선국사가 당나라에 유학하면서 일행선사로부터 풍수를 전수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생존 연대가 100년이 넘어요. 이게 100년이 그렇잖아요. 네. 일행선사는 683년에 나서 727년에 죽었고, 도선은 827년이니까 100년, 죽은 지 100년 후에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셨지만 도선국사가 827년에 태어났단 말이죠. 9세기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전부터 풍수가 있어요. 강화도 전등산은 4세기에 이미 창건이 됐어요. 그런데 풍수적으로 완벽해요. 도선국사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강화도 전등산은 4세기, 도선국사보다도 400년 전에 지어졌지만 풍수적으로 완벽합니다. 네. 그리고 당나라 건국보다도 오히려 앞서고, 조선의 무학대사하고 정도전은 조선의 건국뿐만 아니라 수도, 그죠? 경복궁 건설, 이것까지 다 맡아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청호 지창용 박사라고 저희 선생님이신데, 1999년에 작고하셨습니다. 국립현충원, 동작동, 뭐, 대전, 그 다음에 대전 계룡대, 과천 정부종합청사, 대전 정부종합청사 터를 다 잡으셨던 분이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도 아주 국사로서 대접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제 풍수지리 용어를 한번 보시죠. 요 네 가지를 쉽게 외우실 수가 있죠. 용혈사수. 그렇죠? 용혈사수. 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글자는 아시죠? 용자. 네. 이렇게 산이 있으면, 자, 여기 보세요. 뒤에 높은 산이 있으면 산에서부터 줄기가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게 꼭 용이 내려오는 것 같단 말이죠. 그죠? 꿈틀꿈틀. 그래서 이거를 용이라고 그래요. 이 용을 올레자를 붙여서 내룡이라고도 합니다. 내룡. 용. 그 다음에 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 그림인데, 이걸 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혈이라고 하는 건 묘자리 쏙 들어가는 자리를 혈이라고 그래요. 이건 구멍혈자죠. 또는 양택, 건물을 짓는 데서는 이렇게 건물이 쏙 들어갈 자리, 이거를 혈이라고 합니다.
용혈. 사는 모래사자예요. 언덕사자입니다. 삼수변에 써도 되고 돌석자에 써도 됩니다. 이건 뭐냐면 청룡, 백호, 그 다음에 옆에 앞에 있는 앞에 이렇게 갈아먹은 산, 안산 이런 것들을 모두 사라고 그래요. 용혈사 아시겠어요? 좌측에 있는 건 우리가 좌청룡 그러죠. 들어봤었죠. 우측은 뭐라 그래요? 우백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 앞에 있는 주작, 안산, 앞에 있는 산, 이 세 가지를 모두 사라고 그래요. 사. 응?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건 뭐냐? 물이잖아요. 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물도 따라 내려와요. 즉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위에 물도 이렇게 흐를 거고 여기도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예? 물이 흘러. 산 계곡엔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산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물을 수라고 그래요. 물수자. 그래서 풍수의 기본은 용혈사수로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입수. 입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자리가 혈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산이 그냥 와서 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서 도톰하게 마치 짤록했다가 머리를 들이밀듯이 이렇게 생겨요. 한 달에 한 번 간산을 갈 거거든요. 가서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죠. 그런데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여기 어떻습니까? 이게 짤록하죠? 반드시. 이 짤록한 것을 지나서, 이걸 과엽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지나서, 요 혈자리 위에 요거를 입수라고 그래요. 머리를 이렇게 들이민 듯 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좌향이 있습니다. 좌라고 하는 건 자리의 뒤를 말하고, 예? 자리 좌자예요. 향은 앞이잖아요. 그죠? 방향. 예.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생기 또는 사기죠. 좋지 않은 기. 그죠? 그 다음에 명당이 있죠. 명당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이 좋은 것을 명당이라고 그러죠. 아, 명당짜리다. 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요 혈 앞에 있는 데를 명당이라고 그래요. 또 여기를. 그래서 혈 앞에 바로 있는 걸 내명당이라고 그러고 이 앞에를 중명당이라고 그러고 이 안산 주작 너머를 큰 것을 외명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아주 익숙하게 이제 아시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땅에서는 지구 안에서 끊임없이 그 화학적, 그 다음에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위에 천체가 있고,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기운이 계속 발속이 돼요. 그러면 이제 땅에 있는 기운을 이 표면적인 밑에가 넓고 높고 그런 산일수록 많이 끌어올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용을 따라서 이게 전기로 말하면 고압선이에요. 쭉 타고 내려오죠. 그러면서 또 봉우리를 만나면 계속 충전이 돼요. 변전소처럼. 그래서 쭉 꾸불꾸불 내려와서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이 앞을 이렇게 싸고 가죠. 여기 가보셨나요? 네.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충북 단양에 가시면 온달산성이 있습니다. 온달산성에서 건너편 바라본 그런 땅이에요. 여기가 누구냐 하면은 이 아래 구인사라고 크죠. 구인사가 천태종의 본산이죠. 한국에 아마. 네. 그 시조 스님하고
하고 두 번째 스님 산소가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 자리가 커요. 앞으로 이제 이런 데도 함께 가보시게 됩니다. 그럼 명당이라는 건 뭐냐? 그냥 자꾸 명당, 혈, 좋은 기운, 이런 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 동안 나름대로 그 연구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주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거라는 거죠. 우주가 없었다 그 말이죠. 우주는 원래 하나의 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광대무변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폭발을 해요. 그걸 빅뱅이라고 그래요. 네. 천체 물리학자들이 빅뱅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그 안에 많은 물질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먼지 알갱이들이 떠돌게 되는데 그 중에 지구도 하나예요. 그러면서 조금 큰 알갱이들을 위주로 이게 회전을 하면서 다른 먼지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제 덩어리를 만들어져요. 그런 것들이 뭐 태양도 있겠고 지구도 있겠고 뭐 화성, 목성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구만 봤을 때 이렇게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운석이 와서 계속 충돌을 하죠. 운석이 떨어지면 이게 대단하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집채만한 운석이 지구하고 충돌한다 그러면 아마 거의 대한민국은 완전 전멸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적으로 때리는 마찰열로 인해서 지구가 죽처럼 녹아요. 동그랗게. 공처럼 돼요. 공이 죽 같은 공으로 녹아가지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전을 하죠. 계속. 그리고 이제 뭐 그 안에서 지진도 일어나고 막 해일도 일어나고 계속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구는 어떻습니까? 북쪽에는 N이라고 하는 자석, 자력이 나오고 또 남쪽에는 S라고 하는 자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력에 의해서 자력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돌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구가 어느 정도 돕니까? 1분간에 대략 1.440 분의 1회전이에요. 그러니까 4만 킬로니까 24시간의 1회전. 그러니까 시속 1667km로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지점이 시속 1667km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인력과 그 다음에 공기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력이 생기는 것을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데 자력이 생기면은 전기가 발생합니다. 발전기의 원리가 뭡니까? 코일 속에 영구 자석을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전하가 발생을 해요. 그 전하를 일렉트릭 차지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코일로 흡수해서 뽑아내는 것이 전기예요. 발전기예요, 발전기.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의 작은 발전기 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돌면서. 아주 약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지구에는 자력이 있고 전하가 있습니다. 전하가. 그러니까 이 죽처럼 녹아있는 공처럼 된 지구가 자력하고 전하 때문에 이게 계속 돌면서 같은 물질끼리 모여들어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끔 밥을 제 손으로 잘 하는데 쌀 넣고 보리 넣고 콩 넣고 현미도 넣고 그러고 밥을 하거든요. 근데 밥을 다 해가지고 뚜껑을 딱 열면 이게 고루 섞여 있나요? 전혀 안 그렇죠. 쌀하고 막 섞어서 넣는데 밥이 다 됐을 때 보면 콩은 콩대로 있고 보리는 보리, 쌀은 쌀대로 있어요.
맞죠? 그러면 밥주걱으로 이걸 막 섞어가지고 다시 푸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네. 전하하고 자력, 그 다음에 회전에 의해서 돌면서 그 안에는 서로가 같은 물질들끼리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광을 캐면 어떻습니까? 금맥이 있잖아요. 네, 은광이고 금광이고 동맥이고 전부 다 맥을 따라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가 죽처럼 녹았을 때 그 자력과 전하 그리고 회전력에 의해서 그것이 저들끼리 모여들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명당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명당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거기서 흙을 출토해가지고 수비를 해서 물로 잘 걸러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거의 뭐 미국에서 나온 거나 일본에서 나온 거나 대만에서 나온 거나 한국에서 나온 거나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이 거의 비슷해요. 그게 어떤 비율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구도 다 만들어내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지표면 상공에 있는 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번개, 천둥, 벼락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공중에 있는 전기하고 공중에 양전기가 쭉 있으면 땅 밑에서는 음전기가 쭉 끌어올리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현상이죠. 부딪히는 현상. 그것처럼 땅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속이 되면 높은 부분 또 면적이 넓은 산을 따라서 올라가요.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전부 다. 내려와서 이른바 명당, 혈이라고 하는 데 와서 맺히게 돼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산이지만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아세요? 무덤입니다. 무덤. 높은 산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땅으로 봐서 강변에 약간 불룩하고 길지로 보이는 데다가 돌로 산을 쌓아가지고 길을 끌어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 있는 시신들은 완전 썩지 않고 거의 미라 상태로 존재를 해요. 미라로 만들기도 하지만 미라로 만들어도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몇천 년 지나면 어차피 이게 다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미라 상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 보면은 몇천 년 전에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갔던 고양이 시신이 그 안에서 천연적으로 미라로 돼서 썩지 않고 발견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도 뭐냐 하면은 옛날에 땅에 있는 그 좋은 길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우리로 말하면 지금 명당을 만들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똑같은 거죠. 여기서 높은 산에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넓으니까 이렇게 전부 다 위로 올라갔다가 꾸불꾸불 이걸 타고 내려와요. 산을 타고 내려와요. 용을 타고 내려와요. 내룡을. 용이 뭐라고 그랬죠? 산이 꾸불꾸불 내려오는 걸 용이라고 그랬죠. 용 또는 내룡. 내룡을 따라 내려와요. 이렇게. 그런데 전기가 멀리 가면 전기가 소실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변전소를 만들어서 전압을 올려주잖아요. 똑같이 그냥 산에서 큰 산이지만 일직선으로 그냥 반듯하게 내려간 용은 끝에 내려가서 혈이 안 맺혀요. 좋은 자리가 없어요. 좋은 자리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전기가 멀리 가면 전기줄에다 소실되듯이 여기도 좋은 기가 소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려오면서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산 봉우리를 만나면 계속 충전이 돼요. 충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동그랗게 자리가 만들어지면 여기가 바로 이제 명당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려 내려와가지고 꾸불꾸불 와서, 예, 이렇게 와서 여기로 떨어져요. 예,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예, 빤듯이 내려온 게 하나도 없죠? 이게 이 뒤에 인왕산에 올라가서 보시면 저 뒤에서 이렇게 와요. 이 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산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